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8월. 예, 이번 달에 읽은 책은 디자인 오브 디자인이죠. 요거는 사실 흔히 메타라는 표현 많이 쓰죠. 메타 X 하면 X에 대한 X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라야켄야였나? 뭐 일본의 디자이너 있는데 그분은 디자인의 디자인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 제목이 겹친다 안 되겠다고 해서 그냥 디자인 오브 디자인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 책도 굉장히 재밌어요. 꼭 한번 보실 수 있으면 꼭 보세요. 되게 조그맣고요, 얇고요. 큰 책도 있어요. 큰 건 안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거 되게 좋아요. 아주 강추하고요. 이거는 원서는 2010년에 나왔고 의외로 되게 최신 책이에요. 생각보다는 내용 읽어보면은 한 30년, 40년 전에 썼을 것 같긴 한데 막 우리는 이걸 천공카드 뭐 기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막 그런 얘기하고 있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어셈블리랑 비슷했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도 안 와닿는. 근데 어쨌든 예, 믿을 수 없지만 2010년에 나온 거고 번역서는 작년 말에 나왔죠. 2017년 11월. 근데 이렇게 나와도 괜찮은 게 워낙 유명한 교수님이니까요. 예. 프레더릭 P. 브룩스 교수님. P가 뭐지? 필립스였나? 뭐 그럴걸요. 하여튼 뭐 교수님이고요. 이분은 멤머스 미신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서 무슨 브룩스의 법칙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유명한 게 뭐지? 원래 10개월 아이를 낳는데 10개월 걸리는데 뭐 10명의 산모가 있다고 해서 1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말 하죠. 그리고 아키텍트 굉장히 강조하고요. 이 책에서도 다시 또 아키텍트 강조하시죠. 이 책 처음에 딱 시작하면 설계란 무엇인가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설계 뭐라고 하죠? 여기선 그냥 옥스퍼드 사전에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죠. 그냥 나중에 실행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계획하거나 뭐 착상하는 거 그런 얘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중에 실행하도록 계획하는 건데 그걸 내 마음속에다 한다 라는 거죠. 마음속에 한다라는 건 아직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이거를 하는 게 우리가 디자인인 거고 설계인 거고 그렇군.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이거 뭐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디자인 작업을 설계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는 항상 설계 개념이라는 거를 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죠. 앞으로 만들 거를 해요. 우리의 막 상상력, 이 뒤에 가도 우리의 상상력이 부족해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니까 서로 의논해서 막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들 뭔가 머릿속에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 무언가는. 여기서는 플라톤의 이데아론 가지고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분이 보면서 이거 이데아인데 하고서 보니까 국가 이렇게 돼 있어서 맞네. 그래가지고 플라톤 이론 가지고 하는데요. 뭐 플라톤 이론에서 이데아론 어떤 거죠? 이데아론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이데아 어떤 걸 이데아라고 하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런 얘기하죠. 뭐 이 세상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다. 뭐 그런 얘기들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 완벽한 게 없어요. 우리가 직선을 찍었어요. 완벽한 직선은 아니죠. 심지어는 찌그러진 이렇게 삼각형을 딱 그렸어요. 아니 삼각형은 좀 그러니까 원을 그렸어요. 삐뚤삐뚤하죠 대개는. 그러고서는 이걸 노예한테 딱 보여줘요. 이제 그때는 노예는 굉장히 지성도 부족하고 인간이긴 하지만 좀 인간이 아닌 약간 그런 존재들처럼 취급했잖아요. 노예한테 보여줘요.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노예가 뭐라고 했을까요? 원입니다. 딱 그런 거죠. 아니 이게 한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이 아닌데 그런데도 원인지 알아요. 누가 봐도 원이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불완전하게 딱 존재를 하죠. 하지만 어딘가에 완벽한 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그걸 불완전하게 이 세상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원들은 그런 이데아를 한번 모방하고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어떤 이데아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불완전하게 막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불완전한 사람을 불완전하게 또 베껴서 막 그려요. 그래서 그림이나 이런 거는 일말의 가치가 없는 가상의 가상이다 해가지고 막 가치가 없는 걸로 뭐 폄하를 하죠. 근데 어쨌든 거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그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불안불안하고 모호하고 막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설계 개념이라고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뭐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각자 다른 걸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두면서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설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이게 바로 이제 설계 프로세스고 여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맨 처음에 나왔던 마치 이 연구를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앞에서 막 계속 얘기했던 하버트 사이먼의 인공과학이라는 책을 언급을 딱 하죠. 그러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죠. 하지만 바로 다음 장 가면 바로 까지만 어쨌든 레셔널 모델이라는 걸 딱 얘기를 하죠. 레셔널 모델이 뭐죠? 레셔널이 뭐죠? 합리적. 그렇죠. 합리적인 모델이죠. 그래서 사실
번역을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냥 냅뒀나 싶긴 한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레셔널 모델 처음 봐가지고. 예. 어쨌든 뭐 레셔널 모델을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어떤 걸 얘기하죠? 얘네들의 핵심 레셔널 모델이란 무엇인가? 책 보면은 그냥 의사 코드로 뭐 써놓죠. 무슨 뭘 하고 뭐 until while이었나? 하여튼 while문 같이 반복문 막 하죠. 뭐 할 때까지 충분히 enough 할 때까지 good enough였나요? 뭐 good enough 또는 뭐 time runs out 할 때까지 until 막 할 때 막 하고 막 이걸 막 얘기를 하죠. 여기서 핵심은 여 앞에 있는 그 문장을 보면은 뭐 설계라는 건 본질적으로 검색, 설계 이론은 본질적으로 검색 이론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거냐? 그럼 검색을 어떻게 하는데? 검색하는 방법, 탐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의사결정 설계 트리라는 걸 쓴다고 하죠. 의사결정 트리랑 설계 트리를 합쳐서 얘기하죠. 그래서 뒤에 가면 조금 나눠서 얘기하죠. 막 우리는 의사결정 트리랑 뭐 설계 트리 마치 이거는 무슨 머클 패트리샤 트리처럼 이렇게 두 개 합쳐놓은 것처럼 갖고 있는데 어쨌든 괜찮은 아이디어죠. 이거 자체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뭐랄까 예를 들어서 겉을 빨간색으로 할까 파란색으로 할까? 그럼 책상이라는 노드를 하나 만들어요. 빨간색, 파란색 그냥 해요. 그 중에 하나를 딱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 갔더니 모양을 어떻게 할까? 동그랗게 네모나게 막 해요. 선택을 하는 거죠. 간단해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를 노드를 만든 다음에 결정하면 돼요. 의사결정 트리는 뭐 머신러닝이나 그런 데서도 나오죠. 뭐 꽃잎이랑 꽃받침 기대해가지고 이거보다 뭐 하면은 뭐 if문 해가지고 그냥 분기해가지고 쫙 내려오잖아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일반적인 뭐 치료 아니면 당신은 어떤 타입입니까? 당신은 뭐 짜장면을 좋아합니까? 예스 노에서 예스 딱 하면 당신은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똑같죠. 물론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해야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면 되는데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그냥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노드들 만들어서 하면은 끝인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작동 안 한다고 하죠. 실제로는. 왜냐면은 처음에는 일단은 명세가 막 불완전하죠. 자기가 옛날에 이랬던 거 얘기하니까 맨날 막 고쳐가지고 줬더니 이거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때? 또 갖고 가요. 그랬더니 이거 이렇게 바꿔보면 어때? 하니까 한 방에 처음부터 얘기하지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뭐가 좋은지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결정 그래? 이거 이러니까 더 나은데? 사람들이 손에 쥐어주기 전에는 뭐가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헨리 포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자동차 나오기 전에 사람들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더 빨리 달리는 마리오 뭐 그런 걸 원했을 거라는 거. 손에 쥐어줘 봐야 괜찮다는 거죠. 뭐 이런 뭐 프로타이핑이나 여러 가지에서 얘기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프로타이핑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갖다 주면은 그걸 가지고서 완전하게 된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얘기하죠. 설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뭘 만들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일단은 되게 조악하게 주어져 있는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거를 막 만들어요. 그래서 딱 갖다 주니까 근데 이게 있는 게 더 나은데? 막 계속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들을 공학도들을 되게 싫어하는데 막 열심히 만들어서 갖다 주더니 근데 아까 꽤 낫다 막 그런 거 같은가 아니면 하니까 되네 그러니까 그럼 하는 김에 여기도 이렇게 해볼까?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짜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설계를 하는 작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을 돕는 과정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설계를 우리는 할 때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짜잔 하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설계를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고 이 과정은 결국엔 또 목표를 정하는 것도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만들어주세요 하니까 한 번에 빵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걸 만족하는 거를 딱 갖다 주면 우리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니었던 거 아니야? 하고서 바꾸는. 왜냐면은 사용자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린 시작할 때 설계 트리를 몰라요. 의사결정 트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당신이 이걸 선택하면 됩니다가 쫙 모든 게 다 있어서 모든 경우 수가 다 있어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셀렉트를 해서 쫙쫙 내려갔더니 당신의 정답은 이겁니다. 짠 하면 좋은데요. 몰라요. 처음부터. 알 수가 없어요. 이걸 계속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원했던 거는요. 설계 트리가 쫙 있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막 하는 거예요. 한 단계씩. 한 뎁스 한 뎁스 가면서 의사결정을 짠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오히려 반대예요. 의사결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하고서 설계 트리를 그 다음에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거는 의사결정 설계 트리였는데 이게 미리 만들어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막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이게 뭐지?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는 설계 트리도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노드들이 아까 전처럼 색상을 뭐 선택하거나 그 정도여야 되는데요. 아주 작은 옵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설계 트리 자체를 아예 바꿔요. 예를 들어서 뒤에 가면 좀 나오는 예시인데 남쪽에 뭐였더라 하여튼 남쪽에 뭐 만약에 부엌을 만들기로 했어요. 남쪽 말고 우리 동쪽에다 놔볼까? 그러면 부엌을 동쪽으로 옮깁니다가 아니에요. 동쪽에 그럼 원래 뭐가 있었고 거기에 주변에 영향받는 애들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엌을 만들려면 수도도 끌어와야 되는데 그럼 수도 그러니까 모든 게 갑자기 막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노드를 선택하는 게 옵션 중에 하나를 그냥 빨간색 칠할까 파란색 칠할까 빨간색을 칠하면 예쁠 것 같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를 막 선택하면.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이상적인 무슨 설계 도구,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고치면 다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막 하는, 마치 우리 개발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 많이 할 수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막 격벽 위치였나요? 막 했더니 막 누군가 잘 모르는 사람이 함장이었나? 하여튼 쭉 옮겼더니 다른 사람들 그 뒤에 들어가는 거 만들고 있었는데 바꿔서 아이씨 이거 뭐야 막 하면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노드가 그냥 옵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설계 트리 자체를 막 바꾸는 거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걸 함으로써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결정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빨간색을 칠할까 파란색을 칠할까 그러면은 빨간색이 예뻐 나의 취향은 빨간색이라고 딱 골라요. 로 되면 다행인데 다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기 빨간색을 칠하는 게 좋을지 파란색을 칠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옆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색상은 되게 단순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빌트인 에스프레소 머신을 여기 만들어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인데. 그러면 넣으면 좋을까? 아닐까? 뭐 없어도 되지 않나? 근데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있는 게 가치를 무진장 많이 높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그 들어가는 게 막 거기 하려면 물이랑 어쩔 건데 거기 쓰레기통이랑 뭐랑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계속 되는 거죠. 중간에 평가가 불가능해요. 다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려는 거는 다 만드는 작업을 수월하기 위한 프로세스로서 얘를 활용하려고 했는데요. 하고 보니까 뭐지? 다 만들어야 되네? 이게 무슨 일이지?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과정으로 쭉 끝 완성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딱 가봐야 평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치던지 말던지를 하는 거죠. 이건 필연적으로 뭔가 바꿔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 다시 고쳐서 뭘 만들면 또 바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더 끔찍한 거는요. 그래,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 잘 몰랐어. 알게 됐어요. 네가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그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전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했지.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 그게 아니야. 다 갈아엎어야 돼요. 요구사항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원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빨리 달리는 거 만들자 해서 미친듯이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실컷 만들었더니 갑자기 사장님이 딱 오더니 근데 내가 필드 테스트랑 좀 해봤는데 너무 위험해. 빠른 게 중요하지 않아. 저기 그래. 빠른 것보다 안전하게 해줘. 빠르게 하려고 다 알루미늄이랑 막 이런 걸로 해놨는데 그 튼튼한 걸로 바꿔달라니 어떡하지? 타시해야죠. 바꿔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바퀴 막 엄청나게 빨리 돌게 하고 막 그런 회전 막 하는 그런 거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교통 법규가 막 바뀌어서 갑자기 어느 날 도로에서 로켓 엔진으로 달려도 돼 막 그래요. 우린 왜 여태까지 바퀴를 만들고 있던 걸까? 제약 조건이 원래는 그러니까 지면에 붙어서 달리는 바퀴로 뭘 해야 된다 했는데 아무도 그런 거 안 만들어요. 우리만 바보야. 다들 막 이렇게 밑으로 막 공기 싸가지고 공중으로 띄운 다음에 막 로켓 엔진으로 막 가는데 이게 뭐지? 막 나중에 가면 뭐 그런 거 나오죠? 무슨 다른 애들은 다 프로그래밍 언어 뭐 쓰고 그런 것들로 바뀌는데 뭐 천공 카드 써서 그런 게 막 다 바뀌었는데 우린 그걸 못 쫓아갔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약 조건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걸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린 결론, 보수 모델은 틀렸다라는 거라죠.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음부터 합리적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안 돼. 현실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안을. 뭐 밑도 끝도 없이 틀렸다고만 하면 어떡해요. 여기에서는 얘기하는 게 레셔널 모델이 그래도 계속 쓰이는 이유가 그래도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건 틀렸어.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봐 라고 하면은 답이 없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뭐 공동진화 모델 뭐 이런 걸 얘기하죠. 공동진화 모델은 어떤 거를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요구사항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 방안을 딱 내놔요. 그리고 다시 요구사항 정리를 하고 다시 해결 방안을
개발을 하는 거죠. 이걸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화를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뭔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계속 평가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해결 방안을 딱 받았더니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거는 사실 저자가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경험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뭔가 이름을 안 붙였지만 자연스럽게 이런 걸 하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거는 레이먼드 아저씨, 오픈소스라는 말을 보급한 아저씨죠. 원래 그 전만 해도 우리 교주님 리처드 스톨만이 이렇게 프리 소프트웨어 막 하면서 그랬는데 그놈의 프리 그런 거 말고 우리 오픈합시다 하고서는 이제 오픈 소스라는 말을 만들어서 대유행을 시켰죠. 약간 프리 소프트웨어는 기업들이 되게 안 좋아하는 네, 그런 게 있으니까요. 특히 GPL 막 버전 3만 딱 가도 이거 너무 세.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 막 많이 하니까요. 어쨌든 이거는 오픈 소스에서 많이 쓰는 거죠. 얘네들은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왜 하냐? 뭐가 작동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는 시장 모델을 얘기하고 성당 모델을 얘기하는데, 성당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딱 정해진 게 있고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시장은 그냥 자유롭게 사람들이 뭔가를 내놓고 거기서 선택받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내놓는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장에서는 뭐 돈 받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명예를 얻는다. 그래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참여를 하고 이 사람 거를 받아들일지 말일지를 사람들이 이렇게 검증한 다음에 받아들인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는 눈이 많아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픈 SS의 사례를 보면 예전에 헐트브리드 그 사례 보면은 한 명인가 두 명인가가 계속 그냥 자기 희생만 하고 있고, 뭐 남들은 다 프리라이딩 하다가 빵 터진 거였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은 뭐 이렇게가 된다라고 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개밥 먹기, 내가 쓰는 거 내가 만든다. 리눅스 내가 쓰는데 이거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이 문제를 나만 겪는 게 아닐 거야. 모두에게 이제 딱 전파 그런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리눅스는 막 그런 거 얘기잖아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머신이 있거든요. 그냥 CPU 구조가 아예 달라서 그 커널을 걔 용으로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리눅스에는 있어요. 그냥 그거 쓰는 애가 만든 거예요. 그냥 그런 짓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회사들은 그런 짓 안 하죠.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왜 해 우리가. 이거는 그냥 혼자서 남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쓸 거야. 그래서 내가 써야 되니까 만들어야죠. 혼자서 버그 리포팅하고 혼자서 여기 계산하고 하는 거죠. 장점이자 단점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안 쓰면 어떻게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나 그런 거는 그러면 시장 모델로 돌아갈까? 하는 퀘스천이라는 거죠. 개발자들이 윈도우 안 쓰면은 나는 맥 리눅스 쓸 거야. 그래서는 근데 맥에서 윈도우즈 개발을 하지 막 그러면은 어쩌라는 거야. 니 안 쓰잖아. 맞아. 막 그런 상황 되니까요. GitHub이라든가 베이스캠프, 37 시그널스 베이스캠프라는 서비스 만들죠. 걔네들은 그냥 리모트로 막 하고 프리퀘스트 자기들이 알아서 보내고요. 꼴이 없어요. 우리 어떻게 만들 거다라는 거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만들어요. 왜냐면 맨날 자기들이 일할 때 그거 쓰니까요. GitHub으로 자기들이 개발하면서 GitHub으로 개발하니까요. 하다가 이런 거 불편해. 이거 내가 고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막 고쳐서 올리죠. 근데 내가 안 쓰는 거면, 예를 들어서 무슨 내가 주식에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막 주식 관련된 막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요. 안 쓰는데 막 사람들이 이거 너무 불편해 하는데 그런가? 그렇구나. 뭐 불편하겠지. 뭐 그런 얘기 뒤에 가서도 좀 나오죠. 그런 얘기들. 내가 안 쓰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틀린 가정을 하고서, 그리고 낡은 사람들 예전에는 다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요새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막 그런 게 스마트폰 넘어오면서 그런 거 많이 하죠. 커티장 반짱인데 커티장 붙여야 되는데 그리고 막 망해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계속 있었죠. 그리고 얘는 뱀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여기서는 베리 보엠이라고 바뀌었더라고요. 얘는 뱀이라고 이상하게 해놔요. 어쨌든 이거 맨날 소프트웨어 무슨 프로세스 할 때 맨날 나오는 아저씨죠. 거기서도 맨날 스파이럴 모델이라고 하는 나선형 모델 맞죠? 별거 아니죠. 그냥 폭포수인데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냥 반복하는 거죠. 이것도 뭐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좀 반복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반복을 어떻게 하느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래 만들고서 가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프로타입을 만드는 거죠. 그냥 아까는 보면은 문제를, 요구사항을 좀 제시를 한 다음에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 다시 그냥 문제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일단 만들어서 줘서 사용자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제대로 되나 안 되나를 보고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나가는 거죠. 얘는 조금 더
포커스 모델로 치면은 뒤까지 더 가는 거죠. 설계 아까 전에 뭐죠? 점진적 진화는 약간 설계 안에서의 반복이라면은 얘는 전체적으로 이제 좀 크게 움직이는 거죠. 이런 것들 하면서 저자는 이게 답이지 막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이거에 대한 비판은 그냥 사용자 테스트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공급자 중심이네 막 그런 거 있기는 하지만 엔지니어들이 과연 사용자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나는 현실주의자니까 난 균형주의자니까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러면서 도발적인 질문하죠. 협업은 좋은 거라고 우린 맨날 배우지. 협업을 해서 팀으로 작업해야 되고 요새는 또 팀 작업 많이 하잖아. 요새는 다 그렇게. 그래서 협업은 과연 진리인가라고 하면 저자는 아니야. 협업이 꼭 좋은 거 아니지 하면서 막 협업의 단점들 막 늘어놓죠. 하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 현대에서는 협업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너무나도 전문적인 게 많고 세분화된 거 많은데 어떻게 혼자서 다 하려고 하냐. 불가능하다.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는 빠르게 뭔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완벽하게 내는 것보다 빠르게 먼저 내서 맨 처음에 자기 경험에 따르면 맨 처음에 들어온 애가 40% 먹고 나머지를 나누면 됐나요? 하여튼 퍼센테이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얘기들 하죠. 그리고 실제로는 요새는 먼저 치고 나가는 거 많이들 강요를 하죠. 물론 이걸 악용하는 케이스가 엄청 많긴 하지만요. 어쨌든 여기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업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뭔데? 개념적 무결성 문제죠. 요거는 개념적 무결성이라고 하는데 그냥 더 쉬운 말로 하면 일관성 얘기를 하죠. 그냥 전체적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약간 이랬다가 저긴 저랬다가 그래서 뒤에 가면 또 나오는 실패 사례들은 왜 서로 다르지? 물론 자기도 관련돼 있었지만 내가 그걸 봤었는데 나는 그것의 운영을 알고 있었지 막 그런 얘기들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스타일 같은 거죠. 뒤에 가서도 좀 더 나오긴 하는데 스타일은 마치 한 사람을 대표하는 아니면 우리 다 알잖아요. 음악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딱 보면은 이거는 누구 음악 다 알잖아요. 누구 노래 다 알고 누구 그림 다 알잖아요. 심지어는 밥 해먹더라도 이건 누구의 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스타일의 차이 때문에 같은 뮤지컬을 봐도 뮤지컬 배우 항상 2명씩 쓰잖아요. 그래서 누구 뮤지컬 거 봐야지 막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스타일 때문이죠. 그리고 여럿이서 하는 게 그래도 장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룹 리뷰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쫙 리뷰를 해주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고치게 하지 말자. 막 격벽의 위치를 마음대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막 하게 하는 걸 막자. 대신에 내가 이러이러한 거 사렵게 고민을 해서 이런 거 쫙 내놨더니 그런 문제가 없나 했더니 갑자기 다른 팀에서 그렇게 하면 저거 먼저 넣으면은 내가 색칠 못하는데요? 도색이었나? 하여튼 그런 사례 나오죠. 사실 이게 순서도 책에 앞뒤에 있는 게 여기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고 막 중첩돼서 사례가 정확하게 어디 있었는지 기억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혼자서 하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강력한 시스템 아키텍트 그런 걸 얘기하지만 혼자보다는 둘이 좀 더 낫다. 다이내믹 듀오 얘기를 하죠. 혼자보다는 둘보다는 셋 했지만 셋은 망했죠. 둘이 낫다. 한 몸처럼 움직이는 두 명이 이상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원래는 소통 비용이 제일 크다라는 거, 의사소통의 소통 비용이랑 그다음에 되게 경멸적으로 부르는 거, 위원회 설계 이런 거, 여럿이서 아무도 노라고 안 해서 막 끊임없이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아무도 거기에 비판 안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막 하다가 파멸하는 그런 위원회 얘기하는데 두 명은 그런 거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명이서 뭔가를 조율했던 사례들도 뒤에서도 몇 번씩 얘기하죠. 책을 같이 쓰거나 뭘 하거나 그런 사례들을 얘기하죠. 요거는 페어 프로그래밍이랑 비슷하다. 페어 프로그래밍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그냥 짝 프로그래밍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냥 페어 프로그래밍이라고 썼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재밌는 게 프로그래밍은 본질적으로 설계 활동이죠. 즉 두 명이서 하면은 제일 많이 보는 게 두 명이서 코딩? 그냥 작은 건데 그거 뭐가 도움이 되나? 근데 실제로 페어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이득 보는 거는 설계상의 어떤 개선들이 더 크거든요. 특히 코드 리뷰 같은 것도 사실은 코드가 여기가 띄었으니까 틀렸어요. 물론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거는 어떤 설계에 대한 이슈들이 제일 크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난 대규모 설계를 해본 적이 없어서 라고 하셨지만 대부분은 프로그래밍을 하셨으면 설계 비슷한 작업을 어디선가 하셨을 거예요.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의사결정 트리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결정을 쫙 하고 그리고 영어에서랑 마찬가지로 나는 그냥 거기 코드 한 줄을 넣었을 뿐인데 뭔가 나비 효과처럼 모든 데 영향을 주네 같은 게 일어나죠. 왜냐면은 본질적으로 설계란 게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럿이서 하다 보니까 리모트일 수밖에 없다. 이건
되게 2010년이니까 생각해보면 2010년엔 그치 그때 리모트가 있었지. 뭐 저도 예전에 막 2008년 막 그때도 리모트로 한 적이 있으니까 일을. 근데 너무 옛날 사례 얘기하니까 그 시절에도 리모트가 있었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옛날인데도 리모트한 사례들을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아주 옛날에도. 그리고 아주 굉장한 얘기를 하죠. 막 리모트로 일하면 지구 반대편에도 있으니까 우리는 24시간 일할 수 있지. 막 그런 얘기. 뭐지 이거? 이거 비슷한 얘기가 4-hour week였나? 그 4시간 그 나중에 번역된 건 뭐 나는 4시간만 일한다가 그 책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미국에 사는데 인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웃소싱을 해요. 24시간 일하죠. 밤에 오늘 이게 필요해 하고서 딱 보내놓으면 밤새 거래서 아침에 딱 메일이 와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어쨌든 리모트가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재밌는 표현 나오죠. 무슨 어디 지역하고 어디 지역에 살면서라는 표현이랑 그다음에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일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실리콘밸리 회사인데 이제 그런 데서 일하는 자기 제자들이 그러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역시 교수님 자부심이. 네. 근데 리모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면 시간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하죠. 결국은 얼굴 보죠. 자기가 그 일하면서 돈 쓴 것 중에 제일 좋게 쓴 거, 버스비 쓴 거다. 뭐 그런 얘기하죠. 점심 먹고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얼굴 가끔씩 보자. 그래서 리모트 하는 회사들 보면은 1년에 한두 번씩은 모여서 막 뭐 해요. 베이스캠프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한데 베이스캠프도 그렇게 하고 깃허브도 그렇게 하고 다들 그렇게 하죠. 아무래도 소통 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제일 크니까 인터페이스를 좀 명확하게 해서 좀 소통의 마찰을 줄이자.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명확하면 그걸 가지고 차라리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오해를 일찍 발견할 수 있죠. 대부분은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말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은. 왜? 뭔가 없으니까. 근데 있으면 일단 뭐라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 말 없으면 동의로 알고 할게 하면은 동의가 된 게 아니죠. 그냥 별 말이 없던 거죠. 아니요, 아무 생각이 없거나 그런 경우라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성주의랑 경험주의를 얘기하죠. 사실 이성주의란 말보다는 다른 말 훨씬 많이 쓰죠. 어떤 말 많이 쓰죠? 위아래 이거 되게 대표적인 사람 여기서 누구 얘기하죠? 르네 데카르트 아래 경험론 존 로크는 영국 경험론, 르네 데카르트는 대륙 합리론. 이거 다 배웠던 거 아니에요? 대륙 합리론. 그래서 대륙 합리론에서 대륙은 어디죠? 프랑스. 그래서 여기 지금 프랑스 철학은 그렇고 영국은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국 경험론과 이렇게 대륙 합리론은 이제 프랑스 대기였는데 그래서 프랑스 철학이 무진장 쓰고 막 했었는데 영국 경험론에서 어마어마한 천재가 나타나가지고 휴미 나타나가지고 다 개박살을 내놓죠. 원래는 막 인과관계 그런 걸로 했는데 휴무는 딱 그러죠. 내일도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너네 믿음이지. 막 인과관계를 믿었던 사실은 그냥 두 개가 우연히 그냥 연달아서 반복해서 일어난 것 뿐이잖아. 어떻게 인과관계라고 해? 인과관계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막 그런 얘기하죠. 듣고 보니 그럴싸한데요. 막 그래가지고 프랑스랑 영국에서 답이 없던 상황에서 독일에 있는 철학자가 딱 나타나서 두 개를 합체 딱 시켜가지고 독일이 그 다음에 100번을 가져가죠. 누구죠? 임마누엘 칸트. 이럴 수가 이분들 임마누엘 칸트. 그래서 휴메 눈물을 입고 이렇게 잠에서 깨어났다 막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선언적인 거 그런 거 얘기를 하죠. 어쨌든 대륙 합리론에서는 진리를 어떻게 발견하죠? 연역적으로 하죠. 대개는 삼단론법 뭐 그런 거에 가까운. 그래서 그러면은 제일 원리가 필요하잖아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 나오니까 대전제를 이끌어낸 또 그래서 위로 계속 거슬러 가다 보면 최초의 근원적인 질문이 있을 거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가 하나가 있고 거기서 모든 걸 끌어내자 막 그런 거라죠. 그게 뭐죠?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뭐 그런 거죠. 이게 연역. 그래서 이성주의에서는 우리가 잘못하는 이유는 그냥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면 우리는 올바르게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실수라는 거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제대로만 안 했는데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제대로 된 거를 알려주는 거인 거죠. 경험주의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죠.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뭐 다 맨날 실수하는 거지. 당연히 실수하는 거지. 실수해. 다음에 실수 안 하도록 어떻게 해보자. 또 실수하겠지. 그럼 또 안 해야지 뭐. 그래서 포인트가 실수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빨리 발견하게 하는 법. 테스트 같은 거 막 하고 실수를 대처하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실수해서 배운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실수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결말이었어 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고쳐야죠.
다시 고쳐요. 그랬더니 또 실수해요. 또 배우고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저자는 여기서 나는 경험주의자다 막 하면서 나는 여태까지 내가 처음부터 계획해서 만든 거 되는 거 두 번밖에 없었다. 하나는 헬로월드고 헬로월드라고 안 했지만 역주에 따르면 헬로월드일 것 같다라고. 그다음에 무슨 숙제한다 뭐 그거 하는데 친구랑 같이 모의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막 머릿속으로 한번 돌려보는 거. 그래서 마실 거야 막 하고서 하죠. 근데 요새는 되게 바보같죠. 그냥 실행해보면 다 아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실수해서 계속 배워야 되니까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모호하면 고칠 수 없죠. 모호해요. 그럼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뭔지 몰라요. 그냥 뭐 그런가? 그냥 우리가 모호하게 축축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대로 우리는 틀려도 괜찮으니까 일단 명확한 추측을 하자. 명확하게 해놓고 가자. 그냥 모호하게 많으면 좋겠어요. 뭐 많은 게 얼마큼이냐? 그냥 많다는 느낌이 들 정도? 뭐 그게 아니라 여기 선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 오면은 많은 거예요. 여기가 선을 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그 선을 넘는 게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틀리면 고치면 되니까요. 우리 한 여기까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름 만땅 뭐 그런 거 있다고 여기까지 하면은 부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했어요. 달려갔더니 못 가. 그러면은 이거 더 높여야 되는구나 하고 남아. 그러면 너무 좀 높였다? 낮추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부산까지 가려면 많으면 좋겠어요. 많은 게 뭔데? 그런 걸 피하지 않는 거죠. 틀리면 고치면 되니까. 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여기까지 합시다라고 하면 갑자기 누군가 되게 뭐 종이봉투 뒤에다 하는 회사 뭐 간단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더니 딱 보더니 이거 틀렸는데요?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 일찍 뭔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명확한 추측을 하자. 그 다음에는 뭐 제한된 자원 얘기를 하죠. 자원은 뭐 제한적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죠. 특히 제한된 자원을 다루는 학문 자체가 그냥 경제학 이런 거는 유한 자원을 다루고 있으니까 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막 얘기들 하는데 제한된 자원이 여러 가지가 있다 뭐 그런 거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그거가 뭔지 모두가 알게 하자.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명확하게 어떤 게 있는지 막 나열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모두에게 그걸 막 계속해서 알린 다음에 그거를 확실히 통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의 결론은 사실은 확실하게 통제하려면 어떻게 되냐? 한 명이 해야겠네. 그래서 결국엔 수석 아키텍트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뭐 제약 조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제약 조건이라고 하면은 뭔가 일을 막 안 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거죠. 이걸 만드는데 모던하면서도 클래식하게 해야 돼요. 뭐 물론 이런 제약 조건은 좀 말도 안 되는 거겠지만 여기서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제약 조건이랑 그 다음에 합리적인 거를 좀 구분하라고는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모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모던한 가구를 만들어주세요가 그냥 가구를 만들어주세요보다 훨씬 더 제약 조건이 큰 거죠. 그럼 아무 가구나 하나 만들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범위를 좁혀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설계를 하는 동안에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고 결정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구를 만든다. 가구 뭐? 가구라는 말부터가 뭔데 뭐 책상 만들면 돼? 의자 만들면 돼? 뭐 어디다 쓰려는 건데 물어보게 되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러면 앉을 거야. 의자를 만든다라는 건가 제약. 물론 의자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는 거는 어쨌든 간에 제약이 점점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설계라는 거는 우리는 제약 조건을 찾아가는 건데 여기에서는 처음부터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줄었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관점을 좀 바꾸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범위를 좁혀나가고 제약 조건이 있으면 훨씬 더 명확해지는 거죠. 우리가 뭘 하는지가 사실 원래 찾아야 되는 건데 이게 처음부터 짠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처음부터 있으면은. 안 그랬으면은 가구를 만들어줘 했더니 열심히 뚝딱뚝 만들어서 딱 줬더니 이거 말고 막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뭐 얘기했던 그런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실제로 쓰는 사용자가 누군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제품.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요? 핸드폰, 이거 글씨 잘 안 보이고, 나 컴퓨터라면 무서워서 어떻게 써? 전기를 안 쓰면 안 돼. 막 이런 거는 답이 없잖아요. 최소한의 어떤, 그래. 문명이 좀 닿는, 그래. LTE 정도는 깔린 국가에서 쓰는 스마트폰을 만든다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뭐, 말을 하는데, 영어를 쓴다라는 뭐 있어야죠. 말로 하면 알아듣게 해줘.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더니, 생판 처음 듣는 언어로 막 하더니, 안 먹네! 막 이러면, 처음부터 얘기했어야지, 처음부터!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스타일 얘기를 하죠. 뭐, 스타일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으니까, 이건 일관성에 대한 거고, 이건 스타일 없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난잡한 경우엔 난잡한 스타일인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난잡하지 않으려면, 한 명이서 하는 것처럼 하려면, 그리고 적어도 두 명이 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심지어는 한 사람도 변한다. 그래서 뭐 작가 같은 경우는 전기 두고 후기 두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문서화를 추천을 하죠. 네, 문서화를 해라. 계속 해라. 뭐 다른 거 맡기기 많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문서화를 해라. 이 얘기로 딱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모범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창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 허공에서 짠 하고서 만들어내는 나는 나만의 창의성으로 이런 걸 만들었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바흐는 안 그런데 막 그런 얘기를 하죠. 원래는 우리는 기존에 있던 어떤 우리의 선구자들이 해놓은 거를 바탕으로 뉴턴 같은 경우에는 거인의 어깨 위에 딱 위에서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위대한 남자지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모범 사례들을 좀 많이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뒤에 가면은 무슨 뭐 건축 설계를 위한 뭐 소프트웨어인가 거기서 할 때 또 한 번 더 얘기하죠. 이런 거 있을 때 뭐 창의성이 제약받는 거 아닌가 이러거든요. 아닌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그때도 또 바흐 얘기 또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오히려 우려하는 거는 나쁜 게 혹시 섞여 들어가 있거나 개수가 적거나 아니면 다양하지 못한 거. 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많으면 짱 좋지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많으면 어쩔 건데에 대해서도 이제 막 그 검색하는 법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뭐 좋은 거 많이 챙겨놓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과연 창의의 적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요거를 뭐 못하게 하는 것 중에 뭐 자존심이었나 뭐 그러는데 네 자존심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망가져 막 설계를 망치는 주범이지 그놈의 자존심 막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뭐 회고에 관한 얘기를 좀 하죠. 예. 회고 제목이 회고가 아니었는데 제목이 뭐였지? 어쨌든 실패에 대해서 노련한 설계자들이 저지른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뭐 경험이 많은 노련한 설계자들은 아마추어는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데 노련한 설계자들은 실수 잘 안 한다. 대신에 커다란 실수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 뭐 천공 카드 기반으로 뭐 된 무슨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뭐 스케줄러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어야 됐었다. 그러면 뒤에 좀 가면 뭐 분기 안 되는 뭐 반복문 안 되는 그런 것도 뭐 튜링 컴플리트하게 안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들 비슷한 얘기들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걸 하는데 여기서 막 얘기하는 게 성공을 하면은 자반심에 빠질 수 있다. 우리 이거 실패한 거 했을 때 바보들이 했냐? 아니다. 기존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했다. 그랬더니 일을 너무 쉽게 봤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해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걸 상상 못했네 막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그 실패해서 배워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서 뭐 결론하고서는 결론이었나 교훈하고서는 뭐 잘 안 된 거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잘 된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막 보고 뭐 성공한 이후에도 자신을 돌아봐라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설계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게 과연 10년 뒤에도 통할까? 혹시 내가 개발하면서 뭔가 바뀌지 않았을까? 이거 같은 경우는 개발하면서 뭔가 패러다임이 쉬프트가 됐는데 이걸 만드는 팀은 그걸 못 쫓아가서 망했던 거잖아요. 그런 얘기라고요. 그다음에 근대공학, 근대공학의 위대한 발명, 근대에 들어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전환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그렇죠. 설계와 구현의 분. 뭐 여기서는 정확히 설계자와 구현하는 사람과 사용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다. 그래서 옛날에 뭐 차곡차곡 나한테 뭐가 필요해? 그러면 이런 거 만들어 볼까? 그 다음에 뚝딱도 만들었더니 야 쓸만하다. 뭐 그랬었는데 그걸 각자 나눈 거죠. 이런 걸 하는데 뭐 이걸 통해서 엄청난 발전이 일어났고 그렇죠? 에디슨은 자기 연구실에서 막 실험을 통해서 하죠. 물론 머릿속으로만 한 거 아니고 설계를 막 한 다음에 공장에 딱 들고 왕창 찍어내죠. 그래서 에디슨 회사 이름이 뭐죠? 아시는군요. GE가 제너럴 일렉트로닉스가 에디슨 회사죠. 지금도 있죠. 라이트 형제도 뭐 그런 걸 했고 포드였나요? 나왔던 게 그 아저씨도 뭐 했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 하죠. 뭐 이게 극단적인 게 나이키는 본사의 직원이 거의 없잖아요. 아시나요? 나이키는 직접 공장을 안 가지고 있죠. 디자이너들만 쫙 있고 외부에서 다 하죠. 자주 얘기 나오는 거죠. 디자이너만 쫙 있고 나머지는 다 외부에다 아웃소싱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키는 그게 너무 극단적이니까 맨날 그런 막 제3세계에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축구공 본드로 붙이는 호맹이 막 얘기 나오고 뭐 그런 거 하죠.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첫 번째로는 사용자 경험을 좀 배워라. 그래서 직접 가서 뭘 하는 거죠.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무슨 견습 기간을 일부러 가져가지고 담당자가 뭐 휴가를 갔었나? 자기가 일 하는데 직접 가서 견습으로 해가지고 그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를 배워요. 어쨌든 그렇게 사용자 경험을 했더니 아까 전에 개밥 먹기가 되면은 뭐 아까 뭐 리눅스가 됐건 깃허브이 됐건 그런 사례들은 내가 하니까
내가 잘 아는데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해봐라.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점진 개발, 반복 출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계속해서 주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피드백 하니까요. 아 이번 거 저번 거보다 구려요. 그리고 뭐가 구려요? 이런 부분이요. 아 그래요? 그럼 바꿀게요. 끝? 그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사람들이 막 이거 별로예요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동시 엔지니어링이라고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설계자랑 구현자가 구분되는 경우에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죠. 특히 설계하는 사람은 내가 옛날에 구현했던 방식들을 전제로 이렇게 하면 편해 하고서 막 설계를 해요. 봤더니 이제 무슨 이거 간단하게 if문 연수하면 편하잖아. 막 거기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현하는 사람 입장에서 요새 누가 그렇게 다용성 몰라요? 다용성 막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설계랑 구현을 함께 하는 경우, 특히 뭐 여기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소프트웨어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아키텍트들은 대부분 코딩을 했던 사람들이고 뭐 그런 표현들을 쓰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훨씬 더 좀 더 낫다. 그리고 뭐 도메인 주도 개발 같은 책에서는 코딩하지 않는 아키텍트는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막 그런 얘기를 심지어 하죠. 뭐 어쨌든 이런 것들 하나. 네 번째로는 교육을 해라. 교육도 경험 중심에 직접 이렇게 가서 하게 하는 뭐 그런 걸 해라. 교육이 짱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교육하면 역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교수가 누구냐? 바로 나다.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국가 훈장도 받은 사람이다.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 통찰을 가진 자 누구냐? 나다.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했지만요. 그 다음에는 왜에 대해서 우리는 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는가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를 해야 된다. 특히 왜는 실수를 많이 막아주고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를 이제 추적을 하죠. 그래서 이게 뭐죠? 무슨 다른 사람이 이 브룩스 아저씨가 뭘 하는 걸 다른 사람이 로고를 추적을 했었나요? 분석을 했었나요? 뭐 하고서는 샤리프 라자크 박사가 나는 뭐 어쩌고 뭐 디지털 형식 기록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추적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추적하는 도구들 뭐 어떤 거 얘기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 결정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그래프였는데 이거를 이제 잘라서 트리 형태로 만들고 막 했더니 앞에서 나왔던 얘기 또 다시 나오죠. 이게 그 생각과는 많이 다른데 막 하면서 근데 쓸만한 도구 하나도 없네. 거의 그런 얘기로 가죠. 마지막에는 그런 도구 다 필요 없고 다이어그램 잘 그리는 거면 좋아. 그래서 비지오나 쓰자. 막 약간 그런 얘기들 하고 아직 괜찮은 도구가 없네. 그런 얘기 하죠. 심지어 도구에 대해서도 앞에서도 그런 박사 논문 그런 거 맡기는 교수들 잘못됐어.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진정한 제자들에게 박사학위 논문 뭐 쓸지 논문 주제를 잘 골라주는 교수는 바로 나다. 지도교수 누구를 나다. 저널에서도 그런 거 받아주면 안 된다. 그럼 저널에서 논문 심사할 사람 누군가 나다. 막 그렇게 쓰질 않았지만 뭔가 그런 뉘앙스에 아까 얘기했던 뭐 건축 설계자를 위한 뭐 그거 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걸 컴퓨터에 어떻게 넣을 거냐, 컴퓨터에 있는 걸 이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뭐 거기에 대한 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부분은 입력 장치에 대한 얘기 주로 하고 그다음에 명사 동사 나누는 거 뭐 하고 뒤에 가면 뭐 디스플레이에 대한 거 디스플레이도 뭐 시각 제일 많이 얘기했고 그다음에는 뭐 오디오 그다음에 뭐 촉각 뭐 그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거를 작성할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었고요. 그다음에 위대한 설계가 어디서 나오느냐, 프로세스냐, 설계자냐 했는데 뭐 저자는 멤버스 미신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설계자가 짱이다. 그래서 우리는 설계자를 발굴해서 채용하고 막 키우고 관리하자. 특히 관리해서 막 보호하는 얘기 계속하죠. 우리는 이 사람들을 누구로부터 보호? 관리자. 좀 관리로부터 그런 얘기들을 막 계속하죠. 그러고서 마지막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교육이 중요하지. 일단 잘 가르쳐야 돼.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나다. 그렇게 쓰질 않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사례 얘기를 하는데 사례는 되게 뭐 다양한 얘기하고 사례는 같은 패턴으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례에 대한 거는 얘기 재밌게 보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례는 제가 여기에 또 쓰기에는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그러면은 조금만 쉬었다가 얘기를 나눌까요? 와.